기억을 잊어버리는 병, 건망증, 또 치매. 근데 오늘은 기억을 잊어버리자. 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말이 됩니까, 근데? 기억을 어제는 잊어버리지 말자고 해놓고선 오늘은 기억을 잊어버리자. 말이 됩니까? 아, 나쁜 기억.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골라서 없애버릴까? 이거 참.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지난번에 오늘 좀 소개할 텐데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하신 분인데 예, 정신병에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치료에 그 상당히 어떤 그 강도를 높여갈 때 마지막으로 사용 방법이 전기 치료예요. 그러니까 강한 전류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걸 이제 좀 잠재우는 건데 그 치료를 받고 이분이 거기서 박사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다 잊어버렸어. 그거 받고 나서. 근데 이게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을 다 같이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나쁜 추억은 또 되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 25년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결국은. 야,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까? 우리 봅시다. 이 요즘에 뇌과학 최신 보고서에서 기억, 감각, 행동, 사고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은 어디까지 규명되었나? 이제 과학자들도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나 또는 감각이나 행동이나 사고를 지배하는 이 기가 막힌 이런 기이한 일들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밝혀지고 무엇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언제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유추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뇌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뉴런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히. 그래서 이 1000억 개 되는 기억세포, 이 뉴런을 신경선이 이것을 연결해요. 그래서 빨간 것과 장미라고 하는 단어와 빨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아, 장미가 빨갛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지난번에 안경 쓴 사람이 나 때렸어. 그러면 안경 쓴 사람 볼 때마다 어때요? 맞은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청자매님 지난번에 저 때렸잖아요. 안경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연결선에 전기 신호로 가는데 전기 신호로 가다가 중간에 아주 미세한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갈 때는 화학물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물질에는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 아드레날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넘어가는 이 전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많이 가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넘어갈 때도 화학물질이 뭐가 많이 넘어갈까요? 예, 엔돌핀 또는 도파민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 막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누가 나를 때렸어. 그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도파민 같은 것은 아주 조금만 넘어오고 아드레날린 같은 거는 기분이 나쁜 건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화학물질이 넘어가는 이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을 과학자들은 시냅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시냅스를 저거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지금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반대네요, 반대. 여기서 넘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이 넘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한 아주 기분 나쁠 때 아드레날린 것들 많이 넘어가면 이런 충격이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나 나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평범한 건 잘 기억이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애들에게 기억을 잘 시키려면 공부할 때 그저 평범하게 공부를 시키면 잘 기억을 못하니까 사과를 주면서 먹어봐. 딱 물면 어때요? 사과 맛이 새콤해. 그와 동시에 이거를 애플 이렇게 준 거예요. 애플. 그러면 영어로 애플은 사과지 이게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 책에 보면 그 맛을 보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선 애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억 세포 속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대부분? 감정이 개입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충격적인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학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린 엘버트는 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엘버트가 흰 쥐와 있을 때 쥐는 크게 쳐 엘버트를 놀라게 합니다. 큰 소리와 흰 쥐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하자 엘버트는 쥐를 싫어하게 됐고 나중에는 흰색을 가진 다른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도 싫어하게 되죠. 이를 공포 조건화라고 합니다. 공포가 학습된 것입니다. 사람도 타고난 공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큰 소리라든지 높은 장소라든지 덩치가 큰, 굉장히 큰 위협적인 동물, 뭐 이런 정도인데 나머지 다른 대상에 대한 공포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그다음에 가슴 아픈 기억들, 그런 거에 대한 공포는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 속의 정보를 뇌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 속의 정보가 눈을 통해 뇌 속으로 들어가서 뉴런, 즉 신경세포의 시냅스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뇌의 어느 부분 시냅스에 기록됩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멍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합니다. Memories are stored by virtue of synaptic connections between neurons. 기억은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에 의해 저장됩니다. And only by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communication between the neurons, do these two islands communicate. 두 섬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When
we form a memory, what we're doing is 우리는 establishing 기억을 connections 형성할 때 between 서로 different 다른 뉴런을 neurons. So 연결시킵니다. the neurons now 따라서 communicate 뉴런은 more freely 전보다 than 더 they did 자유로운 before.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평소에 기억된 정보들은 필요할 때 끄집어내 재생됩니다. 박주영 선수의 경우처럼 매 연습과 경기마다 시냅스 곳곳에 저장된 기억들이 결정적인 찬스에 재생돼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보니까 우리들이 기억이 되어서 그 기억을 반복 사용하면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이게 우리 기억 속에 오래도록 들어있는 것이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우리 이 정보를 이 속에다 입력시켜서 이 정보를 꺼낼 때는 거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다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기억.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보고 좋아하고 어떤 것은 나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해진 것을 우리들의 품성이라고 그래요. 품성.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다. 지금 정자매님, 김자매님 서로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그렇게 품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 세포를 바꾸면 품성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좀처럼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어떻게 things that are 우리는 less 의미가 significant? 없는 상황보다 의미가 있는 상황을 더 잘 기억할까요? 여기에 편도체가 들어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해마와 나머지 뇌의 부분에 이것은 중요하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는 위험하고 어떤 충격적인 일들은 편도체가 뇌에게 기억해! 하고 명령하면 그 순간을 기억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기억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 기억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만은 기억되고 있더라. 근데 이것을 기억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꺼내놓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성격이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너무 싫어해. 왜?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어렸을 때 칼에 찔려 죽으면서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만 보면 그 추억에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냄새도 그래요. 냄새도. 자, 또 봅시다. We had World War II veterans. When they came back from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악몽을 꾸고 전투를 생각할 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들은 외상후 장애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등통 때문에 병원에 옵니다. 검사를 받고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우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50년 후에요? 네, 50년 후에요. 암선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전의 외상에 대한 기억을 재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이 예는 어떻게 현재의 심한 스트레스가 숨어있는 스트레스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50년 전 것이라도. 자, 그러니까 기억세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잠재해 있다가 그와 유사한 충격이 오면 다시 꺼내지더라. 50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좀처럼 우리가 지우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첫사랑의 그 남자가 나를 발로 차고 갔다.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요. 그와 유사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작업복을 잘 입고 다녔다. 그러면 작업복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억세포가 얼마나 우리들의 성품을 많이 관여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생애를 많이 좌우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 기가 막힌 정말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 안 좋은 추억을 딱 편집하면 좋겠네.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기억해. 이거 안 좋은 거야. 너 없어져.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편집하고 싶으세요? 몇 명이나 편집하고 싶으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기억하고 싶으네. 지우고 싶은 게 있지요? 네, 있어요. 다.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 한 1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 9,9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이거 지우세요. 네. 여기, PTSD라고 하는 병인데,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외상후 장애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근데 이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이게. 그러니까, 아까 안 좋은 추억을 계속 리마인드 하고 있다. 계속 또 돌리고. 여러분,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추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소개해서. 그분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죽일 놈. 처음 만났는데. 왜 그래요? 죽일 놈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인사를 하니까 죽일 놈. 무슨 병이에요 이게? 이게 PTSD.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 병 계속. 그래서 정신병이지. 이 과거의 추억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 아주머니. 미국에서 2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 장관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화에 대해서 공부를 다 버렸어요. 너무 잘하니까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를 받고 박사 코스를 밟아서 마지막 논문만 되는데 이 논문 내기 3개월 전에 돌았어요. 정신이. 근데 이것은 자기
미국에서는 서로 남녀끼리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간 이 아가씨는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미국 남자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그 미국 남자가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추억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오빠가 있는데 자기가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거나 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묶어가지고 지하실로 끌고 가가지고 지하실에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하실에 뭐가 있죠? 쥐가 슬금슬금 걸어와서 발을 이렇게 물기 시작하고 그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풀어주고 해야 돼. 근데 그 남자에게 체인 때 이 쥐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쥐는 항상 이 여자는 멀리서 쥐만 봐도 싫어하는 거예요. 쥐만 멀리 지나가도 막 도망. 그래서 저거 처음 만났을 때 이 집 여기 쥐 없어요? 먼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 남자하고 처음 딱 헤어지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티켓을 이제 사려고 돈을 꺼내다가 100불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집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래서 집을 수가 없어서 가는데 걸어가야지 이제.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수도꼭지가 있어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수도꼭지가 더러워서 못 만지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 이게? 결벽증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이 큰 비닐 속에다가 한 번 썼던 것은 무조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독을 해야 돼. 신발도 한 번 신으면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여자 신발을 모르고 신었어요. 우리 어머니 신발인 줄 알고. 그렇다고 얼마나 발짝발짝 뛰던지 내 신발에 더러운 균 다 묻었다고. 그래서 제가 알코올로 닦아주는데 그 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닦아야 돼. 30분 동안 알코올로 닦고 그래서 이제 됐다 그럴 때까지 30분 동안 이거 닦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이 아주머니가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회복이 됐을까요? 글쎄요. 네. 이글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칼이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지영의 시입니다. 시를 읽으면 서로 다른 시냅스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즉, 시를 읽으면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기억들일랑 놓아버리시죠. 자, 이 그림 속에 의미가 있어요. 기억을 놓아버리자. 여러분 놓아지죠? 안 놓아져요. 잊자.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왜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잊자. 그런데 이 속에서는 안 잊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내 또 하나의 나는 이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눈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여기서 잊어버려야 진정으로 잊어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과거의 추억들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기만 하면 정신병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지금 중요한 과학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이걸.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정신병 앓다가 죽고. 근데 아까 그 여자 25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5년 동안은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20년 미국 생활하고 5년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후로는 그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 충격요법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인상만 쓰고 다니는 아주머니가 싹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다 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잊어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 데리고 왔는 그때 한 아가씨가 데리고 왔는데 첫눈에 알겠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머리에 문제가 있구나. 대부분 그분들이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앞머리 쭉 내리고 옷도 얼마나 초라한지.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제끼고 사이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살며시 이렇게 내다보더라니까. 그런데 다 끝나자마자 저 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쫓아와. 처음 왔는 아주머니가 쫓아오더니 아까 그거 성경절 얘기한 거 그거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태우는 불에 수없이 많은 지글지글 태운 불에 거기에 몇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안 죽을 수도 없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과거에 그 죄, 그 자기 추억에 있는 그 놈을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 죽일 놈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은 거예요. 왜? 지옥에 가서 탈까 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뿐입니다. 잘못된 신앙들을 이방 종교들은 계속 보복의 신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고 정말이냐고 내일도 와도 되냐고. 그래서 내일 오라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하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른 교회를 다녔던 분이 옛날에. 근데 3일째 되는 날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딱 붙잡고 악수를 하는 거야. 한참 악수하다 내가 더러운 남자 손을 만졌네. 결백증 환자가 남의 남자 손을 만진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일이. 그날부터 이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에 문제 있는 분들이 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땅에 덜썩 앉더래요. 그래서 그 같이 간 분이, 언니 어떻게 더러운 땅에 앉아? 아이고, 뭐가 더럽니? 그러고 그렇게 결벽증 있는 반에 고쳐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근심하고 또 생각하고 생활에 염려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슬픈 뿐이에요. 밤에도 못 자. 이 기억 때문에. 이 기억이 계속 돌고 여러분, 이거 빨리 지워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우울증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추억이. 그래서 이분에게 매일 제가 만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줘 줬어요. 뭐죠? 사실은 이 기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칩, 이 뇌세포에다가 지속적으로 방송국에 와서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과학자들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KBS와 MBC가 있듯이 KBS는 계속 나쁜 추억을 꺼내도록 전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 우리들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의 유전자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송국은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동정과 사랑과 그리고 기쁜 추억, 이런 것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방송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추억을 잊어버리려면 방송을 바꾸는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추억이 생각내려고, 쥐가 생각날 적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어설퍼. 이게. 그래서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막 영어로 했다, 한국말로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발음이 또렷또렷해진 게 한국말 발음이에요. 자, 봅시다. 이 가위로 이런 추억들을 좀 자르고 싶은데 이 가위를 하나씩 드려볼까요, 여러분? 가위, 그 나쁜 것만 다까닥 자르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위를 소개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염려하지 말고 KBS보다 더 능력이 큰 MBC에게 부탁해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KBS보다 약하니까, 사단보다 약하니까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데 사단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짤깍 잘라주면 되니까 하나님만 부르면 된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게 잘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해요. 영어 강사. 이제 머리도 이렇게 안 내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추억을 우리가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쁜 추억이 들어올 적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 하나 드렸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억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송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성경절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절을 외우는 동안에는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추억, 그것이 우리들을 괴롭혔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1000억 개나 되는 속에 어디가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하면 이 기억이 한 번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쁜 추억은 또 안 잊어버려요. 왜? 이 방송국에서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여러분 오늘 간절히 불러보세요. 그 추억이 없어지면 우리들의 생명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고 있잖아요. 모든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와요? 정신에서 와요. 암도 관절염도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능력을 보내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기 지금 써놨는데 가난한 자, 이건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도 되고,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을 주는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가 됐어요? 뭐에? 그래, 추억에 포로돼 있고 그 방송국에 포로돼 있고. 그러니까 이 방송국을 꺼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꺼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생활에 옮기면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추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25년 동안 미국 생활하다 5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몇 년을 지낸 것이.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또 자기를 발로 찬 그 남자,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을 만약에 잡아서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뇌리에서 없어질까요? 더 생각이 나죠. 더 충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넣어준 거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그래서 과거의 추억이 그 죽일 놈 수없이 죽일 놈, 그 놈이 내게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신가 본다, 이거. 우리가 용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orgive라고 그래요. forgive.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위해서. 기분은 준다.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된 추억을 대신에 새로운 추억을 준다. forgive.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과거의 사건들은 안 잊어지는데 사건에 얽혀있는 감정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떼먹은 놈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감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뭐더라? 감정이 없어져 버려. 50년 만에 보면 감정까지 다시 되살아나는 건,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용서는 잊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포로된 자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사단에게 꽉 눌려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자유시키러 오신 것이. 여러분 해볼 만하잖아요. 예, 추억에서 벗어나자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 꼭 승리하십시다. 예. 웬만하면 이거 성경절 외우세요. 아까 그 빌립보서 4장 그 16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번 외워보시고, 이러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추억에서 이제는 밝고 행복하게. 우리 참가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추억이 도대체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기쁘기만 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 이게?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고통스럽게. 이제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잊지 못할 추억들,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추억들, 지겹고 힘들고 나 인생을 거의 지배했던 그런 암울한 추억에서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스럽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모든 그런 나쁜 추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수시로 들어온 그러한 생각을 초전박살해버리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획기적인 그러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